자, 간정화 이전에 해야 할 몸 정화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간정화 이전에 해야 할 몸 정화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정화 시에 몸에 섞여 있던 각종 콜레스테롤, 독소, 그 다음에 기생충들이 장과 심장을 통해서 배출되었을 때 이로 인해서 심한 몸살과 더부룩함, 신체상의 불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폴더클락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간내 담석 속에 숨어있던 세균과 바이러스가 일시에 나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은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기가 너무 좋죠. 그죠? 특히 간내 담석 같은 곳은 얼마나 침침하고 사람들이 청소도 하지 않고, 그죠? 습습하고 온도가 간이요 37도 정도가 됩니다. 보통 간 자체가 활동할 때. 그래서 이 안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매우 좋은 곳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응가 화장실 갈 때 응가 거기 1g에도 1조개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번 현미경으로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은 하기 좋을 텐데 의사분이 해줄 리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소 배출로인 자, 신장부터 맑게 정화시킨 후에 간정화를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하수구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정화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담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장으로 가고 또 소변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장으로 해서 대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소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많은 이 세균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제 세균에는 그 세포벽에 내독소라는 것이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시 나왔을 때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꼭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청소해주는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생충이 죽을 때 충내부의 세균, 독감 바이러스가 자, 우리들 몸속에는 모든 바이러스가 이미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백혈구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과식을 하거나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춥거나 그죠?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거를 바이러스가 딱 그걸 여러분 캐치해서 여러분 딱 감기가 오게 하는 거예요. 편도가 확 붓거나 그죠? 콧물이 찍 나거나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몸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바로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것들 내 몸속에 쏟아져 나올 때 생기는 불편감을 미리 해소해 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구충제를 먹고 심한 몸살하고 나는 더 몸이 더 힘들었고 머리가 아프고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그죠? 끙끙 앓았다 피곤이 너무 밀려왔다 잠이 너무 왔다 이런 분들은 전부 간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서도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를 저희가 이겨내지 못하게 그 백혈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다량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몸이 힘들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간 내에 담석 속에 숨어있는 많은 세균과 박테리아가 구충 시에 몸살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고 홀다클락 박사는 설파했죠.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세균이에요. 세균인데 이제 내독소를 설명하면 세균이 증식하거나 사멸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세포벽의 껍질 요것이 내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나 세균이 얘는 지금 사멸하고 있죠. 죽는 과정에서 이 세포벽의 껍질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내독소가 들어온다는 것이 이제 외부에서 올 수 있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기생충을 사멸시키면서 얘들이 이제 이걸 방출하면서 대량으로 나오니까 염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대량으로 독소가 나타나면 폐혈증에 빠져서 며칠 내에 사망하게 될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자, 좀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혈증이 걸리지 않고 몸살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폐혈증이 오는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폐혈증 한번 쳐보십시오. 네이버에 폐혈증을 쳐보면요 저나트륨 혈증이 있으면 폐혈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폐혈증 혈액에 염증이 왔다 그 말이에요. 폐혈증 왜 오느냐? 나트륨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싫어하는 나트륨, 먹지 말라는 나트륨. 자, 저염식을 하게 되면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겠죠.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면 그분은 폐혈증이 오기가 쉬워요. 여러분
신바람 강의했던 그 황수관 박사 그분께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분이 이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몸속에 나트륨이 적을 경우에 폐혈증이 오기 쉬워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 그 저염식을 했던 분이고 저염식을 하고 그거를 많이 설파를 하셨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그 극단적으로 좀 무염식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저나트륨 혈증이 나서 폐혈증이 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간정화 후에 이제 또 언제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겠죠. 제가 나중에 Q&A에서 또 질문을 받겠지만은 일주일 후에 보통 한 번 더 하셔도 되고요. 혹은 2주일 몸 상태에 따라서입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번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피부병이 있고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두드러기라든가 그 피부 쪽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자, 저는요 그 건선 같은 것을 치료할 때 보면 간을 좋게 해주면 대부분의 경우에 건선이 많이 회복되는 걸 봤고 살이 3살이 돋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저는 보통 한약으로 썼었는데 그래서 건선은 간 기능과 물론 관계가 깊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해독이 안 될 때 그것이 이제 피부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 피부병이니까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간정화를 좀 긴 시간을 잡고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생충과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보면 좁은 담관을 통해서 어떻게 담석이 나오느냐, 이 문제는 실제로 담낭 자체가 이제 문제가 올 때 담낭암으로 수술하신 분들 보면요, 담낭 안에 정말 그 우리 돌 모양으로 돌처럼 단단한 그 조약돌 같이 생긴 것이 3cm, 5cm 이런 게 막 10개씩, 13개씩 있습니다. 그거 제가 옛날에 그것도 영상이 있어서 찍어서 그 환자분들 보여줬거든요. 간정화 할 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데 담관이 2mm밖에 안 되지만 2cm, 3cm 이런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콜레스테롤 담석이 이게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또 웬만한 크기는 이게 담관이 넓어지면서 그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이즈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가장 흔한 얘기가 오일과 산하고 만나면 나오는 덩어리야. 그 덩어리들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이게 섞기만 하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어떤 때는 또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20ml의 올리브 오일과 180ml의 이 주스가 섞이면 매번 같은 양의 돌이 나와야 되는데 매번 다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매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의사들이 많이 이제 공격을 할 때 쓰는 말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정화 후에 나온 담석도 한번 현미경으로 창발님이 이제 한번 검사해 주시면 좋겠다는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간정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Q&A를 모아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